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분 월급 봉투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그 전년에 비해서 어떠세요? 통계청의 자료는 좀 늦긴 합니다만은 올해 초에 2020년에 근로자 평균 소득을 발표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 일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의 평균 소득은 32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09만 원에서 한 3.6% 올랐고요.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은 2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많냐 적냐는 모두 다 상대적인 비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소득은 약간 늘었지만은 아직도 전체 근로소득자 4명 중에 1명은 150만 원도 못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계표에 한번 보세요. 지금 월소득이 월급이죠. 15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4.1%래요. 그리고 150만 원에서 350만 원 되는 근로자가 45%고요. 그리고 350에서 한 550만 원이 한 16.6%죠. 월 150만 원은 누가 봐도 많지가 않죠. 그런데 현재 우리 근로소득자의 4분의 1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답니다. 근데 기업 규모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은 한 529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25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숫자를 여러 번 다시 봤습니다. 평균 소득이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보다 2배 이상 많아졌어요. 상당히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능력이 있어도 대기업에 근무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적거나 많거나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평균은 50에서 54세 구간의 연봉이 피크에 달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때 평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그때는 무려 4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격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그 분석을 또 한 자료가 있어요. 분배 지표가 어떻게 됐느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소득이 평균 약간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로소득의 분배 지표는 더 악화됐습니다. 지니기수 제가 설명드렸었죠. 몇 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지니기수는 높아질수록 분배가 악화된 거고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니기수가 2020년에 근로소득 자료를 보면은 한 0.444에서 0.446으로 높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중요한 것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더 악화됐어요. 그동안 꾸준히 개선됐거든요. 여러분 제 그래프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진위계수를 보면은 10년 동안에 자꾸 내려왔어요. 내려온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배가 계속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다시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0분위의 배분율 상위 10%하고 하위 10%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것도 모두 다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로소득은 약간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분배는 더 나빠진 겁니다. 그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2019년에는 한 7.2%였는데 2020년에는 한 7.5%로 상위 계층의 소득이
더 훨씬 더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대체로 다 직장에서 일하고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모든 자산을 합한 것보다도 소득 분배가 더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근로소득 측면에서 분배가 계속 좋아지다가 최근에 나빠지고 있다. 이런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앞으로 몇 년이 대한민국의 분배에 있어서 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체 소득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체 소득은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자산소득을 포함하고 기타 여러 가지 소득들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게 분배가 개선되느냐 좋아지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전개되는 상황은 분배가 나쁜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누구나 다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실제로 지표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 소득자들의 소득은 줄어들어요. 우선 일자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자산소득가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전문직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침체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더 큰 요인이 또 하나 있어요. 요즘 인플레 압력 때문에 어때요? 금리를 다 올리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 금리 부담이 더 늘어나죠. 그러나 자산소득가는 저축해놓으니까 금리 더 주니까 자산이 늘어나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킵니다. 또 세 번째,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산의 거품이 생길 때 소득 분배가 악화돼요. 집값이 상승했거든요. 그 집을 가진 사람하고 갖지 않은 사람, 좋은 집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임금 소득으로 저축을 받아서 집을 산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 경제적인 요인을 종합해 보면은 분배가 개선이 돼야 지속적으로 바람직하게 나라가 발전하면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앞으로 여러 여건이 분배 개선에 밝은 빛이 보이질 않아요. 또 하나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측면이에요. 여러분, 빈부 세습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도 재정 여건이 악화됐어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가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탈 수 있다. 이러면 그 사회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배경에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즘 흔한 말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의 핵심적인 역할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언제 따로 유튜브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핵심만 말씀드린다면은 오랜 동안에 우리 평준화 교육으로 공교육은 완전히 황폐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교육만 받아가지고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여건을 갖기엔 너무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분배를 개선하고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계층 간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사회적인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겁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